안녕하세요. 국민 아이패드바 아이패드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있는 영상과 사진들을 외장하드나 홈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백업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두 가지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영상 제작이 좀 서투른 편이라서 일단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그냥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와 아이패드 데스크탑 사용법에 관해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아이패드의 기본적인 파일 앱에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따라서 이 사진 작가들 같은 사람들은 특히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향이 많아서 아이패드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거든요. 그 랩탑 들고 나가는 거랑은 또 비교 안 되게 편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뭐 일반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앱에서 큰 파일을 복사할 때 문제가 자주 생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파일을 옮기면 파일이 중간에서 오류가 발생해갖고 찍은 사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원성이 자자했는데요. 저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서 사진 작가들이 파일 브라우저라는 앱을 선호하더라고요. 이 파일 브라우저는 원래 맥 앱인 모양인데 맥도 파일 체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윈도우즈의 그 익스플로러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그리고 일단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일면 있겠으나 일단 아무튼 굉장히 못 만든 운영체제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건 물론 윈도우 평생 사용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겠으나,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아이패드 사용하는 것 중에 난맥 중에 하나로 파일을 카피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상 일반 사용자가 뭐 수시로 파일을 옮기는 데는 사실 이 파일 앱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대량 파일을 움직이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200개 파일을 하면 뭐 15개를 못 쓰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나 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저는 지금 아이패드 OS 16으로 올라왔거든요. 베이타를 사용 중인데, 그래서 뭐 이게 지금도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요번에 파일 앱을 좀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들어왔거든요. 기존에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아이패드에서 사진을 가져간다 그러면 뭐 카피해서 외장 하드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페이스가 나왔거든요. 프로그레스 바가 보이죠? 여기에요. 제가 폴더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예전엔 이 바가 없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프로그레스 바가 안 나오니까 계속 왜 안 되지? 그리고 또 누르고 이러다가 뻑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실은 이 프로그레스 바가 안 나와서 사람들이 누른 건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아이패드 OS 16에서 나온 기능 중 하나가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윈도우나 뭐 맥에서 흔히 보는 뭐 36초 남았다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부터는 뭐 중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대비 일치월장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이패드는 또 진짜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시로 옮겨야 되는데 이 파일 앱이 상당히 말썽을 빚었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뭐 아이패드나 맥이나 외장 하드 인식 못하는 문제가 비일비재해갖고요.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서드 파티 앱을 사용하게 되죠. 지금 뭐 베이타임에도 프로그레스 바 하나 들어온 걸로 굉장히 상황이 양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파일 브라우저라는 앱을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파일이 망가지는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이게 한 프로 버전 사면 25달러인가 30달러 합니다. 이거는 좀 UI가 좀 특이합니다. 반면에 제가 오늘 또 하나 소개해드릴 파일 관리 앱인데요. 이것도 FE 파일 익스플로러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맥에도 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가격이 싸서 무료 버전도 있고, 물론 파일 브라우저도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컴퓨터가 맥미니하고 윈도우즈 컴퓨터가 2개 있습니다. 3년, 5년씩 된 고물 컴퓨터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는 아이패드를 기본 모델을 사서 용량이 부족한 데다가 맥미니를 안 쓰게 되면서 이걸 팔아볼까 했는데 여기 캄보디아다 보니까
그러느니 파일 서버를 한번 써볼까 그래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도 뭐 128GB 기본 사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동영상 제작이 부쩍 늘면서 파일 서버로 쓸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사용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를 해봤거든요. 저는 파일 브라우저를 먼저 샀는데 이걸 구매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파일 관리 앱이 파일 전송 속도를 표시해 준다는 걸 알게 돼서 이걸 한번 사갖고 테스트하다가 이건 뭐 한 7, 8불 하나 그렇습니다. 프로 버전이. 그래서 프로 버전을 구매를 한 겁니다.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파일 익스플로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파일 앱이 그렇듯이 이건 아이패드고요. 마이 파일즈라는. 그 다음에 포토 라이브러리 여기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걸어놓은 맥미니고요. 맥미니에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T7이고요. 지금 이게 아이패드 OS 16 베이타를 내려서 그런지 디스크명이 이상하게 긴 숫자로 표시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T7이고요. T7 실드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T7 실드고 1초에 1GB 쏴주는 SSD입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다 아이패드에 걸어놨습니다. 이거는 샌디스크고요. 이거 역시 500GB짜리인데 1기가 쏴주는 하드디스크고요. 이거는 삼성 SS T5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3개 걸려있고 네트워크가 맥미니에다 2개를 걸어놨습니다. 2개가 걸어놓은 이유는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이거는 2.5 Gbps 이서넷 포트를 아이패드와 맥미니에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맥미니와 아이패드 간에 전송할 때 속도가 한 200MB 나와줍니다. 일반 집에 있는 1Gbps 라우터를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실제 속도가 50MB도 안 나옵니다. 홈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윈도우즈 컴퓨터면 윈도우즈 컴퓨터라고 이렇게 홈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올드 에이서, 뉴 에이서라고 있죠? 그럼 저 올드 에이서에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로그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그럼 연결이 됐죠? 그리고 이 앱에서 유용한 부분 중 하나는 포토 라이브러리를 포토 앱에서 이렇게 백업할 수가 있더라고요. 앨범을 백업을 하는데 이거는 전체 카메라 롤을 백업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백업을 하려면 이렇게 리슨 파일 중에나 한번 다 백업을 해놔야겠죠. 비디오를 백업을 하거나 스크린샷으로 부분적으로 따로 가져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업 앨범을 하고 백업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 어디에든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데스크탑으로 세이브. 되네요. 됐죠. 그리고 끄면 백업이 되려나요? 제가 이건 아직 여기 있군요. 백업 앨범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백업을 하고 있네요. 속도는 안 나오는데 꽤 빨리 카피합니다. 파일이 너무 많아서 멈춰야겠습니다. 일부 파일은 백업이 됐을 테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나? 예, 카피가 됐네요. 이런 백업을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카메라 롤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오면 그 다음부터는 중분적 백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인투이티브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UI 자체는 파일 브라우저 프로보다는 기존의 윈도우즈 익스플로러라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반면에 파일 브라우저 프로에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많습니다. 이건 가격이 왜 $30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진 작가들이 쓰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UI가 기존의 그 윈도우 익스플로러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개념은 사실상 똑같거든요. 들어가 보면 안에 설정하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설정하는 기능도 스토리지, 썸네일 보내는 것부터 각종 서버와 다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비밀번호도 자동으로 세팅하고 관리자 모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프로 버전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 최근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수시로 뭐 띄었다 해서 지금은 연결들이 많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이 T7으로 한번 세팅을 해갖고 테스트를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T7 실드라고 있죠. 인식을 하네요. 뺐다 꼈다 할 때 이 파일 브라우저가 인식을 더 잘하더라고요. 먼저 보여드린 파일 익스플로러보다는요. 저는 T7 실드에 여기에 제가 작업해야 될 파일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1TB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T7 실드 파일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샌디스크는 저 책상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연결이 안 끊겼네요. 그럼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카피를 해서요. 지금 샌디스크에서 T7로 가서 패스1 파일을 합니다.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하면 파일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을 잘해갖고 갖고 옵니다. 지금 붙여넣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좋은 것이 저는 저 맥미니에 기계식 하드디스크를 달아놨거든요. 거기에도 뭐 카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준급 카피해서 2.5GB 이더넷 맥이라고 기록을 해놨죠. 그럼 아까 보신 그 똑같은 맥에 있는 데스크탑 파일에 들어가서 제가 페이스트를 합니다. 붙여넣기 하고요. 이거는 유감스럽게도 파일 전송 속도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샌디스크 T7, 그 다음에 맥미니, 에이서도 걸어놨거든요. 연결됐죠? 커넥티드라고 나옵니다. 이건 저의 그 윈도우 PC에 연결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강력한 이유는요. 제가 포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 이 중에서 제가 만일에 전체를 백업을 하려고 그러면 카메라롤 폴더를 선택하고 여기서 Create Backup Test를 누릅니다. 위치를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저쪽 기계식에 그냥 백업을 해 놓습니다. 일단 뭐 어디다 백업을 해놔도 되겠죠. 백업 작업 구성하기 가서 2.5 맥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만일에 백업을 한다고 그러면요 확인이죠. 그리고 여기 가면 싱크 파일이라는 게 나오죠. 맥미니에 있는 데스크탑이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글로 세팅을 하고 여기 싱크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싱크 파일을 가서 백업 나우 하면 여기 지금 주황색 버튼으로 변하고 백업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건 초당 뭐 거의 한 180MB 수준으로 백업이 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맥미니를 모니터에도 연결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격 데스크탑으로 그냥 진입을 해서 맥을 자주 쓰지를 않으니까요. 이렇게 진입을 해서 아까 데스크탑에 파일을 백업하고 있었죠. 여기 카메라 롤이 있습니다. 지금 백업이 진행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일 가져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백업을 해 놓으시면 포토에 가서 뭐 똑같은 파일이 있을 텐데요. 이건 지금 아이패드입니다. 비디오에 있겠죠? 여기 아침에 유일하게 사람들이 덕을 걸고 거리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뭐 한 30여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냥 지워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지워버리면 제한적인 아이패드 공간을 좀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128GB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오면 여기 백업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는 새로 추가한 파일만 백업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있는 파일들을 그냥 다 지워버려도 됩니다. 사진을요. 문서는 디스크를 차지 안 하니까 그때그때 뭐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요즘 동영상 제작이 늘다 보니까 금세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이런 식으로 포토를 백업을 해놓고 지워버립니다. 보통 작업 진행 중인 걸 제외하고는 보통 아이패드에 안 둡니다. 다른 디스크로 옮겨서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일로 다시 가져와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작업할 거면 여기다 백업하기도 합니다. 여기다 백업하면 훨씬 빠르죠. 며칠 작업을 해갖고 또 동영상이 또 꽉 찬다 싶으면 이 파일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싱크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또 진행을 합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데요. 제가 이걸 어디에 아이패드를 백업하는데도 자주 쓰지만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아이폰은 그냥 와이파이로 해버립니다. 제가 한번 제 아이폰을 보여드리죠. 파일 브라우저에 전 이미 이게 세팅이 어디에 되어 있나? 여기서 그냥 제가 오늘 마침 사진을 몇 개 더 추가한 게 있어서요. 그거를 한번 가져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폰에서 파일 브라우저를 누르면 여기 싱크 파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즐겨찾기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크 파일을 누르고 기계식 키보드, 맥미니에 있는 기계식 키보드로 가져가라는 백업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백업이 시작됩니다. 사진이 많지 않으니까 금방 될 겁니다. 이걸 뭐 에어플레이로 아이패드로 가져갈 수 있으나 잡사진도 많기 때문에 에어플레이로 가져가면 맥미니 자체로 가져가거나 하면은 뭐 그 용량을 쓸데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다량으로 백업을 할 때는 기계식 하드디스크로 가져갑니다. 맥미니에 붙어 있죠.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금세 끝날 거거든요. 원래 아이폰은 전송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손으로 연결해 백업한다고 해서 얻는 게 없습니다. 밤새 충전기에 폰을 걸어놓고 백업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면서 백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용이합니다. 끝났습니다. 뭐 대략 1분도 안 걸린 것 같거든요. 아이폰에 있는 잡사진들을 대용량으로 저장할 때는 이거 이상 좋은 방법을 찾질 못했습니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보기에 파일 브라우저에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 어디에서든 무선으로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백업이 됩니다. 이거는 단지 4로만이 아니라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있는 파일들을 서버로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SMB 서버를 세팅하는 것은 뭐 그닥 쉬운 일은 아니나 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이었습니다. 비디오가 또 길어졌습니다.